애초에 이 이야기를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시나리오 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환경에 휩쓸려서 내린 어떤 선택들이 나는 A라는 결과를 바라고 이제 어떤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전혀 엉뚱한 데서 나타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어떻게 사람한테 미치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또 동시에 제가 오래전부터 항상 제 범죄를 다루는 영화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내가 이 범죄 관련된 영화를 왜 좋아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범죄의 짜릿함이나 이런 게 아니라 범죄가 저질렀을 때 그 파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다룰 수 있는 이야기라면 이렇게 이제 범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가 되어야겠다. 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누아르 장르들의 변화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쩜 이렇게 한치의 유머도 허락하지 않는 영화가 완성이 됐을까? 사실 그런 유혹이 없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 우리 유머가 하나도 없네요. 네. 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빛이라고는 허락하지 않는 영화를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은데. 와, 그거 몰라, 지금 생각했네요. 유머가 하나도 없네요, 진짜. 그건 감독님의 어떠한 뭐 끝까지 이것은 지키고 가고 싶다는 생각들이셨던 건가요? 찍을 당시,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당시에 웃을 일이 있을까 이들에게 약간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웃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펼쳐진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 억지로 뭔가 웃기기 위한 상황을 굳이 만들거나 하진 않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독님, 지금 방금 사빈 씨랑 떠올려봤는데 감독님께서 평소에 유머를 사용을 안 하세요. 원래 유머가 없으신 분이셔서 네, 네. 자연스러운. 이렇게 어두우신 분은 아닌데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죠, 사빈 씨? 쓸데없는 농담 같은 거 안 하시는 스타일. 장난을 막 치시거나 하진 않으시고. 아니, 사실 송중기 배우님께서 이 처음 시나리오 읽었을 때 지하방에 붙어 있는 껌처럼 어둡고 찐득찐득한 느낌이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네. 왜 그랬냐면 또 사빈 씨는 그 초고를 못 봤다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처음엔 또 저기 선배님 오셨지만 선배님 저기 여기 계셔서 죄송한데 선배님이 해주신 아버지 역할을 죽여야 되나 살려야 되나 막 이걸 또 얘기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방망이를 들고 막 더 거칠게 때리는 장면도 있었고 더더욱 그래서 뭔가 찐득찐득 눅눅하고 막 그랬었어요. 예전에 양익준 형님의 똥파리를 극장에서 보고 나왔을 때 느낌. 그리고 감독님, 그때는 감독님을 뵌 적이 없었지만 시나리오만 보고 왜 이렇게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뭔가 어른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 같은. 그래서 슬프고 찐득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지하방처럼 느껴지고 영규 집처럼.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맡은 시관이라는 친구가 영규를 도와주는 건지 이게 아닌 건지 그런 지점이 미묘한 게 좀 매력적이어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기꺼이 그 껌바닥으로 발을 집어 넣으셔야겠다 생각이. 네, 해야겠더라고요. 안 하면은 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 나이에 이거를 못하고 나이를 먹게 되면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이 영화 속에서 낚싯줄에 걸린 아이의 이미지라는 건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영화를 보고 나면 홍사빈이라는 배우를 어디서 저렇게 낚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월척 대어가 탄생한 느낌 같은 걸 받았던 것 같아요. 아마 관객분들에게 자기소개를 되게 할 기회들 그 사이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배우인지 어떻게 또 이 작품 하란에 합류하게 되기까지의 과정들 조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양대학교 16학번 다시 인사. 홍사빈입니다. 네, 연극영화과를 우연치 않게 나와서 열심히 독립 장단편을 찍다가 하란이라는 영화를 한다는 이야기를 어쩌다 듣게 돼서 오디션을 보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감독님을 또 이제 뵙고 그래서 그 뵀을 때 그리고 또 뵐 때 되게
제 나름대로 최선의 치열함을 갖고 많이 하려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래도 괜찮게 좋게 봐주셔서 합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홍사빈입니다. 연기 역할이고요. 많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독님에게 사실은 여쭙고 싶어요. 사실 송중기란 배우의 합류로 인해서 이 작품의 말 그대로 엔진이 켜졌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 당연히 송중기 배우의 합류가 자연스러운 부분은 너무 자연스러운 부분이지만 또 홍사빈이라는 배우를 어떻게 사실 그 많은 후보들 안에서 선택하시게 됐고 함께 하시게 됐는지를 감독님 입장에서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사진을 처음 이제 먼저 딱 접했을 때 그때 이미 저는 좀 이 배우한테 약간 반한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본 적 없는 그런 매력이 있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빨리 만나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만났을 때도 훨씬 더 좋았고 이제 리딩을 하고 하는 동안에 진짜 얼마 되지 않는 시간 안에 이제 내가 리딩을 이 친구랑 이제 오디션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약간 잊게 만들 정도로 되게 이제 강한 끌림도 있었고 그냥 이 사람이 연규다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습니다. 그때 4시간 보셨는데 그때 그랬나요? 와. 한 시간처럼 느껴져가지고 4시간 동안 리딩을 했었어요. 그때. 4시간 동안 도대체 어떤 리딩을 하셨길래 감독님이 이렇게 시간을 까먹을 정도로 조금만 더 아니면 이 카메라 문자 좀 남겨주세요. 좀 이따. 대본에 대해서 당연히 진짜로? 리딩을 했는데 진짜로? 대본 중간중간 이야기를 또 많이 해주시고 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이 제안도 해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근데 되게 몰입해 있던 상황이어서 그 오디션이 저도 사실은 좀 체감은 짧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4시간이 딱 지났더라고요. 4시간인지 몰랐습니다. 중간에 하나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중간에 이제 그 사빈 배우가 이 리딩을 하는 과정에서 되게 이제 호흡이 거친 어떤 그런 연기를 해야 되는 순간이 있었어요. 감독님 저 잠깐만 나갔다 와도 될까요? 나갔다 오더니 막 숨이 차서 들어오더라고요. 뭐 하고 오셨냐고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뛰어온 그 벅찬 호흡으로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송중기 배우님은 이미 캐스팅이 된 상태에서 연규 역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또 함께 얘기 조금 나누신 편이신가요? 저는 감독님과 그 부분은 얘기 나눈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캐스팅 소식을 다른 곳에서 황정민 선배님께 전화가 왔었어요. 잘 부탁한다고. 소속사 대표님이시라서 네. 네. 그래서 저기 형님 평소 말씀 자주 하시는 것처럼 말 안 들으면 혼내라고 얼마나 이뻐하는지가 그런데 느껴졌고 굉장히 황정민 선배님께서 사빈 배우를 너무나 많이 이뻐하시고 믿음직스러워하시는 걸 느꼈고 심지어 칸느 진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에 초청됐다고 했을 때도 제가 그때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로게완이라는 영화를 찍고 있었는데 황정민 선배님이 또 전화해 주셔가지고 그때 베테랑 2 찍고 계셨는데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황 선배님께서 사빈 씨를 막 많이 말씀을 언급을 하셨었고 만나 보니까 왜 그렇게 이뻐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처음 하는데도 굉장히 묵직했다고 저는 아직도 기억을 해요. 야단칠 일은 없었다. 전혀 제가 뭐라고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원래 그렇게 농담 안 하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또 영화에서 그 느낌들 그대로 살렸다면 송중기 배우는 굉장히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뭐 그냥 톤으로만 치자면 얼굴 톤부터가 완전 반대의 얼굴을 갖고 계신 분인데 자기가 실제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피부의 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정반대의 양과 음에서 음으로 아예 가버리는 역할을 연기한다는 게 배우로서도 짜릿한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굉장히 사실 쉽지 않고 되게 맞지 않은 옷 같은 게 처음엔 좀 들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어떻게 자기의 몸으로 맞춰 나가기까지 과정들이 어땠는지가 궁금합니다. 이 직원이라는 역할. 우선 우리 특수분장팀과 현장에 있던 분장팀의 도움이 가장 컸어요. 우리 분장실장님의 아이디어들을 너무나 반겼고 저는 반대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제가 실제로 이쪽에 흉터가 있는데 어렸을 때 다쳤던
기존 작품에서는 그 흉터를 이렇게 가리려고 커버했다면 이번에는 실장님께서 중기 씨 이거 상처를 오히려 한번 좀 더 돋보이면 어때? 실제 상처 이거. 그래서 거기에 음영을 주고 오히려 이렇게 돋보이게 했었어요. 뭐 제가 광고 촬영을 한다든지 드라마에서 이쁘게 샤방샤방한 게 많았으니까 오히려 한번 그런 거에서 재미를 줘보자. 중기 씨에 대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와 귀도 충분하지 않을까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약간 분장차에서 제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 현장 가면 리허설 때부터 좀 약간 이상한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재밌었고 저에게도 도전이었고 근데 이야기에 힘이 있어서 그리고 물론 저희 영화가 막 큰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영화는 아니지만 그 정서가 주는 연기와 치건이 사이에 감정 교류들이 저는 그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도와주는 건지 안 도와주는 건지 뭔가 그런 게 있지만 그 이야기를 믿었기 때문에 더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화 속에서 연규